안녕하십니까? 세상에 깊이 있는 지식과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주제로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은 노년층의 건강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료 혜택을 받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거대한 우산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과 같죠.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 되면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별도의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에 편입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혜를 넓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한 응원이자 더 널리 지식을 나누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지식을 얻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리는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보험입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와도 같죠.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크게 두 부분, 파트 A와 파트 B로 나뉩니다. 먼저 파트 A는 병원 보험입니다. 이름 그대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실료, 식대, 병원 내에서 제공되는 약값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파트 A는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크레딧이라는 중요한 자격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메디케어 세금도 함께 납부합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즉 40크레딧을 쌓은 사람에게는 파트 A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마치 한국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노후 혜택의 자격을 얻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을 오래 하지 않아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했는데 제 배우자는 40크레딧을 넘었습니다. 배우자의 자격으로 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40크레딧을 채우고만 62세 이상이라면 그 자격을 통해 본인도 파트 A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과 배우자 모두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쌓은 크레딧 점수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30크레딧 이상을 쌓았다면 매달 약 $285, 30크레딧 미만이라면 $518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 외에도 단기 재활 치료를 위한 요양원 비용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케어, 그리고 가정에서 유료 서비스를 받는 홈케어 일부도 보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양원 생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치료와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입소만을 지원할 뿐입니다. 자, 이제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두 번째 기둥, 파트 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트 B는 유료 보험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 외에 우리가 받는 거의 모든 유료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진찰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맞는 것, 그리고 피검사, 엑스레이, MRI 같은 각종 검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휠체어나 산소통, 병원 침대와 같은 의료 장비를 대여하는 비용도 파트 B가 책임집니다.
파트 B는 파트 A와 달리 40크레딧을 채웠다고 해서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월 보험료는 $185입니다. 물론 소득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으면 주 정부에서 이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연금에서 이 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된 후 지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빈틈이 존재합니다. 첫째, 자기부담금입니다. 보험이 적용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일정 금액입니다. 파트 A의 경우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2025년 기준 $1,676를 먼저 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다시 입원하면 추가 부담은 없지만 입원 기간이 60일을 넘어가면 매일 상당한 금액의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파트 B 역시 연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257로 비교적 적어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둘째, 공동보험입니다. 파트 B는 자기부담금을 채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의 20%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80%를 내주고 내가 20%를 내는 구조입니다. 만약 암 수술처럼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20%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본인 부담 상한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에서는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가가 대신 내주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아주지만 미국의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이러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내가 부담해야 할 20%의 금액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은퇴 생활을 하는 노년층에게 엄청난 재정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처방약의 부재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 밖에서 처방받는 약 값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처방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파트 D, 처방약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정부가 아닌 민영 보험사들이 판매하며 보험료는 어떤 약을 얼마나 보장해주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먹는 약이 없으니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메디케어는 정해진 시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평생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파트 B와 파트 D는 가입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가입할 때 매달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평생 동안 내야 합니다. 약을 먹지 않더라도 미래의 위험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플랜이라도 가입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과 의사를 커버해주지만 무제한일 수 있는 20%의 본인 부담금과 처방약이라는 큰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구조 때문에 미국인들은 65세가 되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면서 빈틈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처방약 보험을 추가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의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메디갭 또는 보충보험이라는 또 다른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매달 파트 B 보험료, 파트 D 보험료,
그리고 메디계 보험료까지 총 3개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그 대가로 미국 전역의 어떤 병원이든 어떤 의사든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막강한 유료 선택권을 얻게 됩니다. 또한 값비싼 치료나 수술을 받을 때 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막대한 병원비가 나와도 대부분을 보험이 처리해주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플랜으로 갈아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트 C 또는 어드밴티지 플랜 E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영보험회사가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파트 A, B, D의 모든 혜택을 하나로 묶어 종합선물 세트처럼 제공하는 플랜입니다. 가입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대신 이 민영보험사의 보험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대부분 월 추가 보험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또한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치과, 안과, 보청기, 헬스장 회원권 같은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제약이 따릅니다. 첫째, 네트워크의 한계입니다. 해당 보험사와 계약된 특정 의사와 병원만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선호하는 의사나 병원이 네트워크에 없다면 더 많은 비용을 내거나 아예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사전 승인 절차입니다. MRI 검사나 특정 수술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유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의 65세 이상 노년층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미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치료받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플러스 메디갭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치과, 안과 등 부가 혜택을 누리는 대신 정해진 네트워크 안에서 보험사의 통제를 받으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선택은 개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그리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은 한국의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과는 철학적으로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되 개인의 선택과 민영보험사의 시장 경쟁을 통해 유료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 이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복잡하고 때로는 개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기도 하는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메디케어라는 창을 통해 그들의 사회가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책임지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시스템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